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에 대한 내용 중에 시기별로 이런 건 좀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를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주제를 그렇게 정해놓고 시기별로 이런 거 챙기면 참 좋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폭이 넓고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방송 내용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네, 주관적이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교육만 수학 교육만 십몇 년 한 내용을 그냥 솔직하게 글쎄요 별로 뭐 꾸밈 없이 솔직하게 전달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시기별로 어떤 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두어 가지 내용이 많이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들 해주시면 질문에 맞는 이야기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시간이 남으면 또는 시간을 남겨서 질문 받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남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 이야기는 미취학 시기에 연산학습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도치맘에서는 이제 원리셈이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뭐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4년 동안 원리셈이 도치맘 안에서 참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연산으로 원리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수와 연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 요거 하나는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하면 수학교육에 대해서 유아 때 뭐 하세요? 이럴 때 제가 보통 게임하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한 가장 첫 번째의 추천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유아 시기에 수학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 많이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재밌는 거 위주로 해야 되는 아이는 재밌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호기심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100가지의 수를 좀 빨리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100가지의 수. 그래서 도치맘에서 그 원리셈 공동구매 할 때 P단계 7세 정도에서 공부하는 P단계가 A단계, K단계인가요? 7세 전인가? 제가 포스터를 본 지 한참 됐는데 K단계였던 것 같아요. K단계네요. K단계 내용이 보면 1부터 100까지의 수가 나와 있는 이렇게 100 배열표예요. 네, 수 1부터 100까지의 배열표. 네, K단계가 맞죠? 네, 맞습니다. P단계는 가르기 모으기 관련해서 있었던 것 같고 포스터 저 만들 때도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4년 전에 이제 도치맘에서 공동구매 때 제공할 만한 K단계가 맞아요. 네. 그 공동구매 때 제공할 만한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란도 만들고 기존에 이제 판매하는 포스터보다도 더 차별되어 있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1부터 100까지의 수 배열표, SK 단계가 맞아요. 1부터 100까지의 수 배열표를 배열표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형태로 1부터 100가지의 수 배열의 형태로 100가지의 수를 좀 빨리 알아두면 아이가 수를 이해하고 받아올림 있는 연산 쪽으로 넘어가서 2학년 정도까지의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산 자체보다 이런 얘기는 제가 공부방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그런 교육에 가서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1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7세 아이들에서 100가지의 수의 수 구조를 빨리 이해한 아이들이 사고력 문제를 풀거나 심한 문제를 풀거나 다양한 문제를 접근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수배열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배열표라는 것은 위아래로 10씩 커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좌우로는 1씩 커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10의 자리끼리 모아서 10의 자리끼리가 아니라 10의 자리의 숫자가 10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1의 자리의 숫자가 1씩 나타낸다는 그 표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러면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식의 이제 질문을 하거나 관찰을 해볼 수 있냐면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떤 수가 되느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 배열표를 익히는 과정에 엄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1학년 정도에서 사고력 문제로 나오는 이런 문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칸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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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야. 자, 여기에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27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2번 아래로 2번 가면 뭐가 나올까? 이런 식의 뒤집어져 있네요. 제가 이거 처음인 사람처럼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27이 있는데 27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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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2번 아래로 2번 이동하면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저 뒤집어서 잘 쓰죠?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아이들 교육하다 보니까 뒤집어서 쓰는 거 거꾸로 이렇게 위에서 써주는 거 뭐 이렇게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뒤집기 돌리기 이런 걸 워낙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퀴즈를 내주면서 수 배열판에 있는 걸 익힐 수가 있어요. 4세인데 SK 단계를 미리 사셨어요. 네, 너무 빨리 사셨네요. 이렇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0가지 수는 그래서 십진법에 대한 100가지의 제일 기본적인 1부터 10까지의 십진법을 뭐 익히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10씩 10이 모아서 10의 자리가 1씩 커진다는 이런 수의 구조를 다른 것보다도 100가지의 배열표를 통해서 이해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10씩 커지는 수와 1씩 커지는 수를 익히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좋은데 왜 원리셈이라는 학습지를 만들면서 100가지의 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원리셈 이전에 제가 소마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만든 소마셈이라는 책도 50가지의 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넣었었는데 100가지는 하지 않았고, 원리셈 할 때는 그 50가지의 수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100가지의 수를 아는 걸 좀 이렇게 재미있게, 그 다음에 좀 말하자면 쉽고 친절하게 조금씩 배우면 아이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 100가지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세고 하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7살 아이들이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또는 10가지만 또는 20가지만 아는 것도 누가 먼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7살인데 수를 거의 처음 학습으로는 접한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연산학습이라고 하면 학교 교과 정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리셈에는 뺀 거죠. 넣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집에서 엄마와 함께 수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쉽게 접근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부터 100까지 수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배열표를 가지고 뭐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활동들은 1부터 100까지에 대한 학습으로 그 이후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00가지 수 알기, 가능하면 100가지 수도 1부터 100까지 그냥 세는 것보다 1부터 100까지 세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세는 것도 세는 건데, 얘를 100배열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더하기 5 더하기 10이요?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100가지 수, 50가지의 수, 30가지 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수마생 쓸 때도 그걸 좀 욕심을 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리생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수마생 할 때는 그게 학원 교재, 그 학원 교육을 베이스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 많이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원리셈에는 그런 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수 중에서도 이게 다 씌울 수는 없겠다. 수배열표를 통해서 더 노출되고 100가지 수를 좀 알고 5띄어세기, 10띄어세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진도를 바꾸거나 늦추는 게 더 좋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아교육에 대해서 수학에서 조금 벗어나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들이 연산교재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일단 한 30분까지 다른 것들 진행하고 질문 받을게요. 11시 30분이 좀 넘으면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제가 자꾸 받아들이면 내용이 자꾸 요렇게 다녀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질문 자체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시기에 해야 하는 것, 다음 이야기는 한글 교육입니다. 한글 교육. 네. 한글 교육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100가지 수 알기랑 유사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는 참 좋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집에 와서는 막상 아이들이 잘 적응이 안 되거나 이런 교육도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100가지 수 알기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수월하게라는 기준이 아이에 따라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수배열표를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한글 교육은 뭐냐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꼽자면 그게 이제 한글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죠? 한글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연산 정도가 되겠죠. 연산도 사실 못해도 1학년에 가면 충분히 이제 천천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한글 교육은 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는 한글을 하고 초등학교를 갔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4살 터울인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둘 다 한글 교육을 뭐 따로 시키진 않았었고요. 큰아이는 한글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칠판에 집에 설치되어 있는 칠판에 자석, 한글 자석 있죠. 그런 걸 많이 붙이면서 이제 말하기 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는 아이가 패턴에 좀 강해서 통글자로 글자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이름, 내 이름, 동생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통글자로 알고 있는 글자들을 말하고 표현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는 한글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진 않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글 교육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키우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큰아이는 통글자로 놀이로 이제 한글을 익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큰아이는
패턴에 좀 강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수학을 매우 좋아했던 아이였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턴에 강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막 아빠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여자아이인데 그런 아이예요. 그냥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아 예뻐라 예뻐라 이러는 이제 둘째인데, 한글을 안 시켰더니 사실 불편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끊겨요. 이게 하트를 보내시거나 하면 끊기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와 같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예쁘다 예쁘다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책을 스스로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든 책을 5권씩 이렇게 자기 전에 가지고 와서 아빠 읽어줘 하면 이제 아빠는 자기 전에 책 5권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들고 오기도 참 많이 들고 와요. 그게 거의 1학년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거의 2학년 될 때까지도 아이가 한글을 익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받아쓰기 이런 거는 이제 숙제니까 조금 해가는 정도고,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받아쓰기 이제 그 1학년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딱 국어책인가요? 책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딱 책에 나왔던 그 글자에 대해서만 받아쓰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는 글자, 응용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이 자체가, 저희 둘째 아이 자체가 그런 것들을 관심이 없으니까 익혀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나 엄마나 읽어줘 하면 다 읽어주죠 하니까 동화책 읽는 거에 대해서도 그닥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로 키워서 그런지 한글로 막 놀아주고 하면서 관심이 생길 때 이렇게 많이 놀아주고 했더니, 되고 나서는 스스로 책 읽는 것도 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아이로 커갔거든요. 그래서 책 읽히기가 그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관심 있게 하고 안 읽어줘야 되냐고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한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글의 필요성, 글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쉽지 않으니 글자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책을 안 읽어주면서 글자가 필요하게 스스로 느끼게 한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스스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얘는 가만히 놔두면 한글이 되게 늦겠다, 내가 정말 예쁘게만 키우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예, 한글 교육은 미취학 시기에 조금은 저는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저희 딸을 보면서 지금 2학년인데도 한글이 2학년인데 한글을 참 못한다 아직도, 이런데도 저희 아이는 뭐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더라고요, 스스로는. 예, 그래서 다만 그렇게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스스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한글은 지켜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참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더라. 제가 읽어줘서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요. 한글을 참 너무 못한다, 1학년인데 저렇게까지 못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된 거죠. 문장 외워 읽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통글자 익히고 하는 부분들은 암기부터 시작하면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들 올라오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또 한번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에 대해서요. 글쎄요. 경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를 둘밖에 안 키워봤고 원래 수학 선생이라 제가 아이 키운 거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고 있어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경우로 말씀드리면 한글을 좀 일찍 뗐는데 그 한글 뗄 때 쓰기를 시킨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여기 자음모음 자석을 엄청나게 붙여놓고 계속 붙이면서 했고 글자를 쓰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악필인데 큰 녀석이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편리하게 그 다음에 규칙을 보고 노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석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글 쓰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여러 이제 먼저 키워보신 어머님들 좋은 의견이 이제 많이 올라오네요.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말씀하실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석 칠판 강추입니다. 네, 요런 칠판. 저는 이거 강의를 위해서 사실은 엄청 큰 칠판을 집에 이제 항상 세워놓고 있는데, 라방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벽에 붙어 있는 큰 칠판도 있어요. 그래서 자석 칠판은 꼭들 아이들 어린 어머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칠교도 붙여 놓으시고요. 저희 패턴 블럭도 붙여가지고 정말 잘 가지고 놀았어요, 아이들. 그리고 한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자석들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혹시 라방을 오래 보신 어머니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한참 수학에 관심 많을 때는 그런가요? 제가 이제 통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자석으로 만들긴 했는데 시작이 친구들 이름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 어린이집 신발장에 붙어 있는. 그래서 이미지로 외우고 그것들을 자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개별화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친구 이름이 어디에 김이야? 어디에 나오는 이야, 어디에 나오는 노야, 뭐 이렇게 이미지로 처음엔 외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글자들을 안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자석으로 개별화돼서 패턴화되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교육도 있을 수 있겠네요. 통글자 이미지를 익히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자석 같은 걸 이용해서 소리 나는 패턴들을 놀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그게 점점 한글에 대한 규칙을 이제 알게 된다. 저희 큰아이를 제가 관찰한 거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통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자, 왜 구구단 얘기를 하냐면 구구단이 참 어려워요. 제가 구구단에 대해서 이제 무슨 질문을 받냐면 지금 시기가 딱 그런데 2학년 아이들이 1학년 끝나고 곱셈9구가 아니라 곱하기를 배웠어요. 1학기 끝날 때. 그리고 2학기 시작할 때가 아마 곱셈9구, 구구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딱 요 시기에 요 시기부터 2학년 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에서 어머님들이 참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한테 구구단 꼭 외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구단 외워야 하나에 대한 질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외우는 아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워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순간 해방되고요. 외우기 직전까지는 계속 고통스러워요. 네. 노래들이 다양해졌어요. 구구단송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뭐 2학년 쯤이었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너 여기 앉아서 구구단 외워봐 해가지고 아직도 못 외웠다고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구단은 외워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구단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희 세대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노래로 외우는 거였죠. 그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테이프 계속 틀어놓은 거 들으면서 노래처럼 외우는 방법밖에 생각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책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도와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2단이 쉬워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단이 쉬워요. 그리고 5단이 쉬워요. 그리고 9단이 쉬워요. 그래서 원리샘 같은 학습지도 보면 아이들 외우기 쉬운 거부터 외우게 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2, 5, 9, 짝수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밑으로 6 또는 8 이런 수들에 대한 6이 거꾸로 됐나요? 아, 이게 6이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2단, 4단, 5단, 9단. 여기 4단이 빠졌네요. 2단 다음에 4단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쉬운 거부터 외우도록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중간에 구구단을 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거는 잘 안 된다 쳐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죠? 덜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곱셈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원리샘 같은 책이 참 그 곱셈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6이다. 7 곱하기 6이다 라고 할 때 7 곱하기 6이 잘 안 이어진다. 그러면 7 곱하기 6은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알죠. 9구단은 뒤집어도 된다. 그러니까 7이 6개야 하지 말고 6이 7개야 해보자. 그러면 6단 중에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6 곱하기 5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5에다가 6이 7개니까 6이 하나 더, 또 6이 하나 더. 네, 이렇게라서 요런 원리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못 외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쉬운 거 먼저 활용해서 답 내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분배 법칙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곱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이다. 6 곱하기 7을 계산할 때 안 된다고 해서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하고 구구단 막 생각하는데 안 돼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쉽게 생각하자. 6, 5, 30에다가 더하기 12 이렇게 더해서 42로 계산하자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더하기에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띄어세기로 구구단을 처음에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죠? 처음엔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구단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 외운 구구단들을 이런 식의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 또는 더 하더라도 구구단의 원리를 안다면 8 곱하기 7이다. 자, 8 곱하기 7이다 이렇게 하면 자, 9단 손가락 잡는 거예요. 전에 강의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8 곱하기 7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7이 8개야 8이 7개야 어떤 게 더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8이 7개라는 걸 생각하면 8 곱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8 조금 전처럼 이렇게 한다면 40과 더하기 16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7이 8개야 한다면 7이 8개라면 둘둘둘둘 예, 손가락 구구단 전에 한번 해주셨었어요. 둘둘둘둘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 2개 14 7 2개 14 7 2개 14 7 2개 14 7이 8개야. 그런데 요렇게 더해서 28로 더하고 요렇게 더해서 28로 더해서 요렇게 해서 56으로 더하자. 6 뒤집어 쓰는 게 되게 힘드네요 오늘. 이런 식으로 곱셈을 배우는 단계에서 무조건 곱셈 구구만 외우라고 하시지 말고요. 외우기보다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났을 때 그 곱셈 구구를 쉽게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그 다음에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에서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아 합니다. 예를 들면 얘를 뭘 들으려고 했죠? 얘가 아니죠. 예, 그래서 구구단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손가락 구구단 말씀을 하셔서 손가락 구구단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2학년 아이들은 이미 알아도 9단 정도는 다 잘 할 거니까 쉬울 수 있고요. 1학년 아이들에게 곱셈의 규칙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기 좋은, 일단 9단 손가락 구구단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본 지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자, 손가락을 접기 편한, 이렇게 할게요. 네, 자, 9, 1은, 자, 요쪽부터 이렇게 갑니다. 9, 1은, 자, 9, 1이니까 이쪽부터 1, 2, 3, 4 이렇게 갈 거예요. 9, 1은 9.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어요. 두 번째. 9, 2, 18. 9, 2, 18. 9, 3, 27. 이렇게 7. 9, 4, 36.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10이 나란히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걸 접으면 그냥 9가 되고 두 번째 걸 접으면 분리가 되어서 1이 10을 만들고 이게 8을 만들어서 9, 2, 18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걸 접으면 9, 3, 27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걸 접으면 9, 4, 36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으면 9, 5, 45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까지 접으면 요거까지가 있죠. 그죠? 9, 9, 8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9단 손가락 구구입니다. 손가락 구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9단이 더하기 9씩이라서 10의 자리는 1씩 커지고 1의 자리는 1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씩 옮겨갈 때 10의 자리가 1씩 커지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9단 자체가 쉽긴 해요. 조금 전에 그 규칙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9구단은 4단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5단 이상, 아이고 또 뒤집어 써야 되는데, 자, 5단 이상 9구단에서, 자, 5단 이상 9구단에서 요거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7, 8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8. 7 곱하기 8은 하는데, 7, 8 하지 말고, 7, 9, 63. 8, 9, 72. 8, 9 해볼까요? 다 되는데, 자, 9 곱하기 8.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9, 8 할 때, 자,
한 손이 9, 한 손이 8, 수를 두 개씩 나타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5를 넘어서는 만큼 손을 접어요. 자, 9는 9에서 5를 빼서 4잖아요. 4를 접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8에서 5를 빼서 3을 접어요. 자, 접은 다음에 접은 수끼리는 더하고요. 펼친 수끼리는 곱해요.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9, 8 접은 거, 자, 9, 8 접은 것끼리 더해서 70, 1 곱하기 2는 2.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구단은 1에서 4까지 또는 뭐 내지 1에서 5단 정도까지만 외워도 다른 게 충분히 덧셈 뺄셈으로 되는 구구단입니다. 자, 9, 8 자, 더해서 70, 1 곱하기 2는 2, 72. 자, 바꿔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7, 8 해볼까요? 자, 7, 8 더해서 50, 3 곱하기 2는 6. 자, 7, 8, 2하고 3 더해서 50, 2개 곱해서 3이 6. 자, 또 바꿔볼까요? 5보다 큰 수들 88 해볼게요. 88, 33 더해서 60, 2 곱하기 2는 4. 재밌나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아, 이게 제가 한 6, 7년 전에 한국일보의 칼럼들을 한 7개월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프로필 이렇게 어디 소개를 할 때 한국일보 칼럼을 7개월간 연재했었다는 얘기를 이제 자랑 삼아 쓰는데, 무려 6, 7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가, 이제 저한테는 그게 한국일보에서 저한테 제안했던 건 2개월이었는데 그 2개월 기고한 내용이 한국일보 내에서나 독자들에게 되게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달라고 해서 7개월간 연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의 원리나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됩니다. 5 넘는 건. 실제로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보여드리면 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려워서 이제 다 이해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수를 바꿔서 해볼까요? 6, 9 해볼까요? 6, 9? 6, 9. 자, 9, 6이니까 4개 접어서 9, 6은 1개 접어서 6이죠. 그죠? 그래서 접은 것끼리 5보다 큰 수만 됩니다. 5보다 큰 수. 자, 접은 것끼리 5보다 큰 수만 됩니다. 네, 6 이상의 수. 5보다 큰 수.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단, 5단까지는 쉬우니까 외우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려울 때, 헷갈릴 때 써먹자. 확인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9, 6 더해서 50 곱해서 4.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넘는 수들 6, 7, 8, 9 6, 7, 8, 9단에 대해서 하는데, 작은 수하고 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꿔서 9 곱하기 3이다 7 곱하기 3이다 그러면 3 곱하기 7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수끼리의 곱셈에서 하면 됩니다. 5 빼놓고 하면 되고요. 아마 5보다 작은 수도 제가 그걸 연구해 보질 않았네요. 이게 하려면 66이요? 66 하나씩 빼면 되죠. 66 더해서 20 4 곱하기 4는 16.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20과 16이니까 36이 돼요. 정확하게 원리를 보셔야죠. 하나하나 접었죠. 그러면 접은 것끼리는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20, 4, 4, 16, 66, 20, 16, 36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 돼요. 무조건 증명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다 됩니다. 6, 7이요?
6, 7 더해서 30, 43, 12 30, 12, 30, 12, 42 되잖아요. 그죠? 받아 올리면 하면 됩니다.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나씩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학적인 원리가 정확히 있고 제가 증명까지 해본 부분이라서 다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받아 올림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럼 적어보면 되죠. 뭐 한번. 그죠? 네. 다 됩니다. 네. 조금 더 수준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유아부터 시작해 봤고요. 100가지 알기. 특히 100가지 알기는 수배열표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좀 친숙하고 쉽게 알게 하면 1학년, 2학년 수학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교육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얘기 지금 또 한번 해봤고요. 구구단 꼭 외워야 하는데 그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쉽게 외울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해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을 또 올라가서 3, 4학년 4학년 전후 구구단이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구구단이 완전히 9단 이상을 외워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9단 이상을 반드시 외워야 돼. 19단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9단까지만 외우면 다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방은 당연히 걸어 놓고요. 제가 하는 방송들은 다 제 방도 걸어 놓고 혹시나 제 방을 못 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카페에도 업로드 해 놓고요. 뭐 다 걸려 있습니다. 혹시 뭐 제 방은 24시간밖에 안 되니까 잘 안 돼도 그 도치맘 카페에 가시면 좌측 그 메뉴를 보면 천종현 소장님의 수학 칼럼인가 뭐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보면 제가 방송한 내용은 그동안 모든 내용이 다 도치맘 카페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 궁금하시면 다시 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조금만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학년 전후 심화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심화를 한다. 3학년이 넘었고 4학년이 되어가고 또는 3학년이 되었는데 심화를 막 많이 하고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아는지 확인해 볼 만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2학년 부분 교과서 지금 바뀌기 전에 곱셈 99 배운 다음에 나왔던 응용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형이 쭉 있는데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2개 있다. 이럴 때 아이들이 옷을 입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옷을 입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이게 몇 가지인가요? 3 곱하기 2죠. 위에 3가지마다 서로 다르게 2가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3 곱하기 2죠. 자, 요게 이제 2학년 곱셈 배운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경우의 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가지인데 경우의 수 중에서 초등 심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느냐, 최소한 심화를 할 때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순열, 그러니까 2개에 대한 순열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순열인데 이런 거예요. 요게 응용돼서 이런 종류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숫자 카드가 있는데 1, 2, 3이 있다. 1, 2, 3으로 2자릿수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가 1, 2, 3 중에 하나씩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여기마다 각각 2, 3 각각 1, 3 각각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마다 두 가지가 있어 해서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순열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순열이죠. 아까 그건 사실 순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배열하는 건데 아까 옷 입히는 것도 사실은 유사하죠, 그죠?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세 가지 있어, 여기가 두 가지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죠.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쓰고 하나 썼으니까 여기가 두 가지야 이렇게 해서 곱셈하는. 그래서 양손을 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의 수 중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까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 때예요. 점이 5개 있다. 점이 5개 있는데 거꾸로 잘 쓰죠. 저는 수학 선생입니다. 네, 벌써 몇 년째 수학 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잘 써야죠. 5개가 있는데 아이들 지도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책상에 거꾸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이들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 5개의 점이 있는데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뭐 이런 문제. 이거는 아까 문제와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꼭 만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이제 악수하기.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악수를 한 번씩 한다면 악수를 몇 번 하게 될까? 뭐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는 얘가 먼저 악수한다 그러면 선을 긋고 4가지. 그 다음 얘가 해. 얘랑은 했어. 그러니까 한 가지 더하기 3가지. 얘는 얘하고 했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얘하고 2가지.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 돼. 1가지. 이렇게 해서 수가 일씩 아이고 또 뒤집어졌네요.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을 놓고 있나봐요. 4, 3, 2, 1 이렇게 해서 일씩 작아지는 한 가지에 대해서 덧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고등학교 순열조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2조합까지 나와요. 2개짜리 조합. 지금처럼 2점에 대한 조합. 왜? 이렇게 더하기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3학년에서 실제로 3학년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네, 3, 4학년 수준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덧셈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 그 다음에 3개, 2개, 하나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합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설명하기가 참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얘를 악수하기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이게 수가 커지거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덧셈으로만 생각하는 게 항상 편리하진 않아. 계산을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일지 한번 살펴볼까? 이럴 때 한 사람이 몇 번씩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점이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바꿔서 5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순서대로 해보자 하니까 이렇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했지만 순서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몇 번씩 하지? 그러면 4번, 4번, 똑같이 4번씩 해.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야? 5명이야.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죠, 일단은. 4명이 모두 5번씩 해. 이거 옷 입는 거하고 비슷해졌죠, 그죠? 그래서 옷 입는 거하고 비슷해져서 이거 봐. 5명이 모두 똑같이 4번씩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악수가 이렇게 자칫 잘못 세면 아까 해본 거하고는 다르게 20번이 나오는 거야. 왜 20번이 아니라 아까 10번이 나왔을까?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면 악수를 한 번 하는 악수를 얘 입장에서도 악수했어, 얘 입장에서도 악수했어 하니까 한 번의 악수를 서로 세워버린 경우가 되어서 두 배로 나온 거지. 두 배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각각의 입장에서 4번씩 5번이다. 그러면 이게 20번인데 여기다 마지막에 나누기 2를 마지막에 해주면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3개짜리가 돼도 고등학교 수학으로 치면 이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개짜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조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방식의 것을 조금만 더 나아가서 2학년 때 배운 곱셈 부분을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게 경우의 수에 관련해서 이 수준까지는 심화하는 아이들은 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학년을 한번 올라가면서 물론이죠. 저 고등학생도 잘 가르치지만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은 다 잊어먹어서 초등학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원리로부터 설명해 준다고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랍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은 정말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었는데요. 한 가지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악수 문제는 몇 학년쯤 나오냐고요? 4학년 정도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악수하기 이르면 3학년, 3, 4학년, 4학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까 제가 봤던 질문 중에 원리셈, 소마셈 차이. 원리셈을 제가 처음 만들었고 소마셈을 먼저 만들었죠. 소마셈을 소마 연구소정으로 있을 때 만들었고 나중에 원리셈을 이제 제가 독립하면서 만든 건데 그때 만들었던 차이는 원리셈을 좀 쉽게 공부해 나가자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소마셈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고력 연산 문제를 냈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요. 원리셈 개편은 쉬운 문제 위주로, 쉬운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진짜 뭐 난이도가 쉽다가 아니라 연산 연습이 제대로 되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위쪽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활용해서 시간도 재면서 할 수 있는 물론 시간을 잴 수도 있고 안 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집중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에 조금 책을 변화를 줬어요.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원리셈 너무 딱딱해졌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받아볼게요. 5세 아이 첫 교재요. 뭐 원리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술형 풀이 과정이요? 아니요. 답지 보면서 훈련하는 서술형 풀이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조리 있게 설명하는지 서술형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한테 그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은 실제로는 중등부터 방정식 배우고 나서의 이제 서술 과정 그게 이제 진짜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에서는 사실은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들을 답안지 보고 훈련시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위에부터 질문을 하나씩 보고 지금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띵수요? 이띵수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어려워한다는 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다시 좀 정확하게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띵수라는 건 그러니까 원리셈 K단계의 그 학습 방법은 학습 방향은 이런 거예요. 1부터 20까지를 정확하게 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4에서 이띵수는 1, 2, 3, 4 어렵다면 1부터 세게 하세요. 항상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 더 세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세나 연산 처음 시작할 때는 손가락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으니까 수를 많이 세어보자예요. 수를 똑바로도 많이 세어보고 거꾸로도 많이 세어보고, 그리고 나서 모으기, 가르기를 하는 P단계, 그러니까 이제 7세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그 내용이 담겨있는 수학부터는, 1학년 1학기 내용이 담겨있는 수학부터는 속력도 나는 연산으로 전환해서 공부한다. 이런 컨셉이 제가 원리셈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개편하는 리니얼 일정은 S단계가 2권에서 6권으로 확장돼서 5세 아이들이 참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2권만 하고 K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S단계를 6권으로 확장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9월 말에 나올 것 같고, K단계부터 6세 아이들부터 3학년 3학년인가 4학년 단계까지는 아마 다음 달 중순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풀이과정 쓰는 서술형은 그 책에 맞춰서 그냥 하시고 너무 많이 신경 쓰시지 말고 표현할 수 있는지로 말로라도 표현하게 하세요. 말로 쓰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 방정식 배울 때까지는 그 서술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리셈 7세 P6 문장제 문제요. 막히면 이해할 때까지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P6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문장제 자체가 난이도, 저희가 원리셈에서 문장제 자체가 난이도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주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해놓은 건 있어도 문장제 자체는 좀 문장으로는 쉽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냥 연산 연습이다, 쉽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면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수학적인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특정 문제라면. 그래서 덮어놓고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육세인데 문장제 꼭 해야 될까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진 않는데 6세니까. 네. 1학년 A2 너무 늦진 않아요. 조금 늦어요. 학교 진도로 보면. 아니네요. 학교 진도로도 지금 A2는 뭐 적당합니다. 수가금각 없이 고지고대로 푸는 아이요.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다 괜찮지 않다 해서 그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감각이나 사고력이나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뭐 이런 부분이겠죠. 탑사고력 하고 있어요. 원리셈은 연산 교재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교재긴 한데 연산을 어느 정도 한다면 뭐 7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반드시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초 정도 남았네요. 킨즈 팩토, 킨더 팩토인가요? 킨더 팩토 이후에 탑사고력 K 추천해드려요. 괜찮을 거예요. 사고력이 왜 30분이냐고요? 좀 더 집중해서 하자.